프로보노 1회 스타 판사의 몰락과 충격적 반전. 드라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스타 판사 강다윗의 압도적인 법정 신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JS그룹 오너의 비리 사건을 맡은 그는 징역 10년에 벌금 700억 원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법정을 방청객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그를 정의의 사도로 추앙했지만 카메라 밖에서의 그는 철저히 성공과 출세만을 좇는 야망가였습니다. 윗선에 대한 아부와 치밀한 인맥관리, 소위 정치질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로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씁쓸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원하던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이 곧 다가올 비극의 서막임을 짐작케 하는 연출은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정경호 배우가 보여준 냉철하면서도 속물적인 판사 연기는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하며 몰입도를 극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접근해온 김주섭과의 만남은 강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고향 대표라며 순박하게 사인을 요청하던 그와 술잔을 기울인 후 다음날 아침 강다윗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린 의문의 사과 박스였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현금 뭉치를 보는 순간 대법관 후보자라는 영광의 자리는 순식간에 뇌물수수 혐의라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안 돼! 라고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성공을 위해 달려온 한 인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공포와 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이 덫은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다윗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법원장에게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돈을 공익 기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원장이 내민 동영상 속에는 그가 김주섭에게 사과 박스를 건네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친구라 믿었던 김주섭의 정체가 지명수배 중인 상습 사기범 유재범이며 심지어 이미 사망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라며 울부짖는 강다윗의 절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개인의 무력감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판사직 사임은 물론 변호사 개업조차 불가능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으며 완벽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뜻밖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1등 로펌 OM파트너스의 오정인 변호사가 영입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친인 오규장 박사가 강다윗의 위기를 수습해준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펌에 출근한 강다윗. 하지만 그가 배정받은 곳은 화려한 고층 사무실이 아닌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창고 같은 방, 바로 공익사건 전담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엉뚱한 매력의 박기쁨 변호사와 마주하며 나 다시 돌아갈래? 를 외치는 그의 모습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함과 동시에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날 그의 성장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유쾌한 엔딩이었습니다. 속물 판사였던 그가 과연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프로보노 2회 강다윗의 통쾌한 반격. 하루아침에 스타 판사에서 로펌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강다윗. OM파트너스 프로보노 팀이라는 유배지로 밀려난 그는 좌절하는 대신 냉철한 상황 판단을 선택합니다. 오정인 변호사를 찾아간 그는 프로보노 팀이 단순한 ESG 경영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로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역설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팀의 승률을 70%까지 끌어올릴 테니 그 대가로 자신을 다시 대법관 자리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 공익을 이용하려는 속물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오정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선언하며 팀원들을 독려하는 그의 모습은 비록 시작은 불순했을지라도 그가 가진 능력만큼은 진짜임을 증명하며 앞으로 펼쳐질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강다윗의 첫 사건은 반려견 별이의 소유권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는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의 딸과 악연으로 얽힌 검사 출신 변호사 우명훈. 강다윗은 초반부터 정관예우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판사 회피 신청을 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 위기를 맞습니다. 유기견 센터 직원 지소연이 강아지의 목걸이를 고의로 버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강다윗이 직접 체험해본 목걸이는 잔인한 고통을 주는 지진 방지 목걸이였고, 이는 원주인의 동물 학대 정황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지소연이 목걸이를 버린 것은 유기가 아닌 학대당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 행위였던 것입니다. 승기를 잡은 강다윗은 과감하게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며 판을 키웁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강다윗이 법정 한복판에 강아지 별이를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원주인은 강아지를 보자마자 더럽다는 듯 기겁하며 피했고, 이 모습은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강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유물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당신 강아지가 맞습니까? 라는 강다윗의 날카로운 질문에 결국 원주인은 소송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현 주인인 애견 카페 부부가 딸을 잃은 슬픔을 별이를 통해 치유받았다는 사연이 더해지며 재판은 피고인들의 무죄로 마무리됩니다. 법리의 냉정함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동시에 잡은 강다윗다운 화려한 복귀 신고식이었습니다. 이회는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던 속물, 강다윗이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그의 집요함은 그가 왜 스타 판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성공이 최우선인 그가 박기쁨 변호사를 비롯한 팀원들과 부대끼며 진정한 프로보노 공익을 위하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보노 3회. 하나님을 고소한 아이. 이번 3회는 강다윗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유재범의 배우를 캐는 개인적인 사투와 프로보노 팀 내에서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강다윗은 과거 자신의 사무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뒷조사를 지시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동시에 그는 대법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승률을 높이고자 돈이 되는 굵직한 국제특허 소송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속물적인 태도는 공익사건의 진심인 팀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를 법조인의 롤모델로 삼았던 박기쁨 변호사는 강다윗의 사랑받고 자란 부잣집 딸이 약자 흉내를 낸다는 식의 비아냥에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성공만을 좇는 강다윗과 약자의 편에 서려는 박기쁨의 가치관 충돌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과연 두 사람이 진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을 성소수자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며 현실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단순한 반항이 아닌 그를 변화시키려는 간절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오정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프로보노 팀에 예상치 못한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를 안고 태어난 어린아이 강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강다윗은 이를 현실성 없는 투정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아이의 절박한 눈빛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결국 박기쁨은 아이의 어머니가 가출팸 생활 중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웅산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과실을 넘어 한 생명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를 묵인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강다윗은 희망 고문이라며 반대했지만 박기쁨의 진정성 있는 접근은 결국 팀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다윗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록 확보에 난항을 겪던 중 그는 웅산병원이 임신 중절 수술을 회피하고 무리하게 출산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건강보험위원장을 압박해 얻어낸 자료를 통해 그는 낙태 반대 운동의 최대 후원단체인 엘리엇의 실체가 바로 웅산병원임을 밝혀냅니다. 병원장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의학적 판단을 마비시켰고 위험한 산모의 상태를 알면서도 검사를 누락시킨 채 출산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아동 학대였습니다. 강다윗이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거대 권력에 맞서는 모습은 그가 왜 스타 판사였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1심 재판은 생명은 존엄함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기각되었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소 후 박기쁨의 초대로 방문한 베이커리에서 강다윗은 그녀의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부잣집 딸이라며 비꼬았던 박기쁨이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편견과 싸워온 인물임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강다윗의 모습은 이번 회차의 백미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다윗은 항소를 결심하고 병원장을 직접 고소하는 강수를 둡니다. 프로보노 3회는 편견에 갇혀있던 주인공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성장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승소보다 값진 인간적인 성숙을 보여준 강다윗과 박기쁨의 콤비 플레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어떤 반전을 이끌어낼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프로보노 4회 법정의 선 모성의 눈물. 이번 사회는 강다윗이 웅산병원 최웅산 회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으로 강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을 넘어 여론전을 통해 거대 권력을 압박하려는 강다윗 특유의 공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바둑 신동으로 알려진 강훈이는 세간의 관심을 즐거워했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시선을 걱정하는 박기쁨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는 팀을 만들겠다며 냉정하게 선을 긋는 강다윗과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박기쁨 사이의 가치관 충돌은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오정인 대표는 재벌 회장을 건드리는 강다윗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그의 과거 뇌물 사건을 언급해 압박하고, 강다윗은 옥상에서 칼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박기쁨의 의외의 모습을 목격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예상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강다윗은 강훈이 겪는 장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검증까지 강행하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측 대리인 우명우는 강훈의 친모인 정소민을 증인석에 세워 그녀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우울증 병력을 들추어내며 아이의 불행이 병원의 과실이 아닌 무책임한 산모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냐는 잔인한 질문에 눈물로 부정하는 정소민의 모습은 법정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정소민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만 프로보노 팀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강훈의 전화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가장 아픈 상처까지 난도질해야 하는 법정의 비정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성애를 대비시키며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선 최웅산 회장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강훈이 직접 나서서 회장에게 질문을 던지며 재판의 흐름을 바꿉니다. 놀랍게도 강훈과 최 회장은 온라인 바둑 게임을 통해 이미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강훈의 총명함을 알아본 최 회장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축복이라며 소송 취하를 종용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강훈의 엄마를 자신의 양녀로 입양하여 두 사람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이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 있는 강훈 모자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한편 강다윗은 자신을 몰락시킨 배우가 옛 상사였던 신중석임을 눈치채며 또 다른 복수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프로보노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삶의 가치와 선택권,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딩에서 박기쁨에게 강다윗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문자가 도착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나려는 강다윗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족쇄와 거대 권력의 회유 앞에서 과연 프로보노 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을 믿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